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몸에 딱 맞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을 디자인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요.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 막 그게 있어요. 공사 금액이 9억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9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토지에 대한 면적이 몇 평이냐, 건물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이냐, 수영장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그 평형대에 따라서 고급 주택이다 아니다로 분간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알 미친다 강성현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머리 가지고 아주 말이 많다는 저기 밑에 암암리에 소문이 막 돌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못 자겠습니까? 거지존.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이게. 남자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거지존 있다고. 옆에 이게 푹 자라가지고 밤토리처럼 되고 하는 그런 거지존이 있듯이, 그 여성분들은 100% 알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거지존이 있어요. 지금 제가 거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100세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인데 그냥 남자로 태어났지만 평생 머리 한번 못 기르고 죽는다는 건 얼마나 슬픈 겁니까? 이게 남자로서. 남자기 때문에 너 머리를 짧아야 돼. 너 머리 길면 안 돼. 이런 악패습은 없어져야 된다. 물론 제가 머리가 길어서 이뻐질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이뻐지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수십 번도 이게 옵니다. 이게 맞나?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도대체 이게 맞나? 맞는 건가? 이렇게 막 온단 말이지, 현타가. 근데도 이거를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굳은 심지가 있어야지. 한다면 한다. 맞잖아요. 한번 길어가지고 이 사람 자르면 되지. 기르는 것도 이렇게 기르는데 자르는 거 하고 못 자르겠습니까? 물론 이제 긴 사람들 자르기 힘들다고 하긴 해요. 다시 자르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이상하고 하면 자르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남로 씨가 왔다 갔죠. 몇 군데 저희 현장에도 피해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현장들은 괜찮았다.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본사인데, 이 본사 있는 곳이 창원이란 말이에요. 태풍 흰남노 씨가 이리 오다가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포항 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제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얘가 이게 드로우가 걸렸어요. 약간 팍 드로우가 걸려요. 약간 창원 쪽으로 올라와서 포항 쪽으로 직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창원은 크게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포항은 깜짝 놀라서 풀빌라가 떠내려가더라고. 건물이 떠내려가더라고. 이렇게. 그거 보고 큰일이다. 이거 참 문제가 뭐 보통 문제는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브랜딩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어야만 작성할 수가 있는데,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내용을, 계약서 내용하고 쭉 이렇게 공문하고 쫙 넣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 계약서 하나로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이뻐요. 일단 계약서가 딱 간단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본사에서 쓰는 계약서도 뭐 이런 형태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렇게 딱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요, 프로젝트 X 현장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X 같은 경우에는 상업 공간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고, 여기 위인가? 여기 위인가? 이쪽인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상업 공간의 어떤 카페는 디자인이 완료가 돼서 영상으로 촬영 완료를 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여기 집 한 채를 조금 짓고 싶다. 원래 계획은 하고는 계셨어요. 앞에 집을 짓냐, 옆에 집을 짓냐, 뒤에 집을 짓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이러저런 사항들 다 배제하고 멋진 주택 한 채를 짓기로 클라이언트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디자인을 할 때 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뭐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지만 많은 요소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는 하죠.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건물을 지으려면 주택밖에 없다. 상업 공간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건축주님이 원하는 거를 여기 다 넣을 수는 없다. 소비자들이 지금 추구하는 성향이나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몸에 딱 맞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을 디자인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 사장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모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거 형태나 그리고 추구하는 요소들,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완성을 했고, 이제 평형대 때문에 고급 주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 막 그게 있어요. 공사 금액이 9억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9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토지에 대한 면적이 몇 평이냐, 건물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이냐, 수영장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그 평형대에 따라서 고급주택이다 아니다로 분간이 됩니다. 고급주택으로 가게 되면 세금이 곱절이에요. 곱절. 억 단위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서로가 이제 좀 그렇게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닌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스케일만 조금 작아질 뿐이지 그런 건물의 디자인 형태는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대면 미팅을 약속 일정을 잡았어요. 이게 촬영 끝나고 저는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 미팅을 하면서 나 방은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 저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왜냐면 그 의견들은 조금 많이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물리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공간 감각, 공간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러죠. 과학적으로. 1m에 1m다 이러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야. 3m에 4m다 이러면은 얼마나 큰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닝 계획을 대면으로 미팅을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좀 대면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 공간에 대한 디자인 컨셉 설명, 그 컨텐츠를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디자인을 빼내는 데가. 왜냐면 이게 다 풀로 덮여 있었고 토지의 형태나 대지의 형태를 눈으로 식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대지를 식별하고 그 위치에 현장에 가보고 해서 이제 건물이 어디를 보고 앉아야 되겠다까지 결정했다고 아마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금 현장이 변화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진으로 갖다가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다가 건물이 거기 앉히게 됐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지금 풀이 굉장히 우거지죠. 풀이 많다. 우측에 12시 방향에는 무덤도 있고 물길도 있고 국어 공간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너저분했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이 땅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어요. 관리를 하기 힘들었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측량 자체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측량 일정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게 너무 숲이 우거지니까 측량을 해도 이게 기점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진입이 아예 제약되는 공간들에서는 측량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늠해서 측량을 하는 게 사실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측량업체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풀을 다 걷어내 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찍자고. 그래서 이제 풀을 걷어내는 일을 하죠. 이때 굉장히 더웠어요. 뭐였냐면 장마 기간 이었지만 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굉장히 습했던 그냥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장비를 여러 대 불러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보이죠? 물이 저벅저벅이 푹푹 빠지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땅이다 보니까 지대가 높긴 높지만 바닥에서 물이 막 치고 나오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풀을 다 걷어내고 보니까 이게 뒤에 옛날에 이제 뚝을 만들어서 제방을 쌓아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땅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어. 우리는 이제 풀 걷다 보니까 보이는 거지, 풀 걷기 전에 이게 모르잖아요. 물이 엄청 많이 나는구나. 근데 이게 일정을 더 딜레이 시키기는 저는 좀 싫어가지고 디자인이 원치 안 나와가지고 이거 빨리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베이로 이렇게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박준혁이 요 어른들, 이분께서는 이장님이시에요. 이장님이신데 이분이 연세가 더 많으신 거지. 이건 잡담인데 그냥 얘기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동네 대장인 것 같아요. 지방에서만 이게 어른들이 억센 게 아니고
어른들은 어느 지역 가나 억세요. 어느 지역 가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겁먹을 이유도 없지만 살아온 그 연륜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어이 고봐라, 어이 젊은 총각 고봐라.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분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물이 동네로 다 흘러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수구가 다 막혔대요. 이게 개천이라 그러나 또랑이 다 막혀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매실이었나 아무튼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막걸리 먹으라는데 사실 이날 더 죽을 뻔했거든요. 막걸리 먹었으면 끝났어. 이 정도면 뭐 박 대표 여기 동네 청년회장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네 대장 포스 많이 느끼시는 분이 이 동네 유지신데 거진 한 2시간 제 손목을 잡고 당기면서 동네 설명을 싹 다 해주시더라고. 제 포크레인 봐야 되는데 우리도 불법을 자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교 사상도 있고 어른에 대한 예우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아 이거 좋네요 하면서 이거 한 무브 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분께서 뭐 나는 옛날에 이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오만 얘기를 다 나누고 나서 작업을 계속했다. 대지 계획을 한번 볼게요. 우리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땅의 형태는 이런 형태였다. 약간 참새 그죠? 참새 두 둥아리 있고 참새 날개 있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고 주둥이를 쭉 이렇게 만들고 날개를 쭉쭉 만들고 발을 쭉쭉 이렇게 만들고 어머니 날개 아닙니까? 참새처럼 생긴 땅입니다. 참새처럼 생긴 땅인데 대지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었어요.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 그리고 이렇게 한 필지 그리고 이렇게 한 필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짠 후에 우리 클라이언트랑 상호 공간에 대해서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랐냐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공간의 평형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평 짓는데 땅이 1000평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어야 될 평형대는 이만큼인데 위 뷰가 좋다고 해서 이 위에 있는 모든 땅을 쓰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다. 이걸 다 쓰면 개발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왜냐면 이게 여기 레벨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지가 진짜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 산이라고. 우리 대지가 요쯤이면 여기가 산이고 요 위에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주변이 다 높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 옹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거 다 개발하면 개발 토목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전용비에 대한 부담금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지는 크지만 A, B, E 필지를 사용하고 3번 필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1번 필지는 나눠놓은 이유가 주택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주택이 앞으로도. 이게 땅이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으면 1번은 별도 매각이 가능한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1번 필지는 클라이언트께서 집을 짓는다고 하셨으니까 집을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토목 개발해서 매각하셔도 된다. 3번 필지의 차후에 주차장 쓰고 있는 자리를 집을 올려도 무관하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아까 참새 그린 게 괜히 그린 게 아니야. 이게 참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 땅에 대한 이해도가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하면 좋아요. 이거 배트맨 눈가리처럼 생겼다라든지 구두짝처럼 생겼다라든지 이 손가락처럼 생겼다라든지 땅은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새 주둥아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쭉 이렇게 땅이 돼 있다고. 여기 주둥아리가 여기 있고 눈이 요쯤에 있다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땅은 이렇게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왜 뺐냐 하니까 여기 이 땅을 쓰기 위해서는 맹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쓰는 거는 관계가 없다만 판매를 위해서는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맹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맹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맹지가 안 되려면 뭐냐? 도로에
내 땅이 인접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m 이상, 3.5m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쭉 이 정도를 빼서 도로랑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사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써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일단 우선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극찬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약간 몸둘 바를 몰랐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오케이 해가지고 상업 공간에 대해서 허가를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허가 접수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허가 접수하기 직전에 일필지에다가 집 지어줘. 네가 한 디자인 보고 마음에 들었고 네가 이거 집도 디자인 같이 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집도 같이 지어줘 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내용들을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9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는 추석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막 한참 뭐 수확하고 재배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한가위를 하잖아요. 뭐 과일도 많고 뭐 송편도 있나? 송편도 있고. 저희 집이 그렇게 이렇게 막 부유하게 막 이렇게, 저는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이제 막 부유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차리고 이렇게 했던 집이 아니라서 항상 부럽긴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나면 안 돼. 명절에 체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조금 덜 먹고 조금 편안하고 즐겁게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그래요. 휴가를 갔다 오든 뭘 하든 한 며칠 쉬고 오면은 이 무슨 정신도 쉬고 왔는지 정신도 어디 나갔다 왔는지 작업이 안 돼. 항상 이게 그 전날에 하죠. 내일 해야 될 일 뭔지 집에서 무조건 확인하고 오세요. 내일 와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보기 싫습니다. 왜냐면 쉬는 날 너무 많아. 쉬는 날 너무 많아. 이 쉬는 날 많은 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딱 정해서 건축주랑 대표 그리고 간부이사. 어쩌겠어요. 이게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세상. 다 같이 도와가며 살아야 되고, 직원들도 뭐 푹 쉬었다가 오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고객님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맛있게 음식 맛있게 드시고, 아무쪼록 한가위는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배탈 나지 마시고, 안전사고 주의하시고, 기성길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